5일선이 안착하는 흐름, 이 흐름이 나오게 되면 향후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최소 25%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에서 언급드릴 종목은 좀 발음하기 쉽지 않습니다. SKIE 테크놀로지, 그리고 히든 종목도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거나 공부가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방송도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도 시청을 해주시면은 상당히 고맙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서론 짧게 하고 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SKIE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추세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14만원대에서 지금 19만원대까지 현재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가파른 변동성 구간에 진입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SKIE를 보게 되면은, 자, 6월 11일 날 현재 상승이 시작이 됐고요. 이날 좀 웃긴 게 보호예수 물량 해제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6월 10일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월 14일부터 15일부터 주가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급락이 나오네요. 지금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또 물적 분할 얘기 나오나 보네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분할도 검토, 수장고 130 넘고 분사 검토, 에너지 솔루션처럼 물적 분할 가능성 때문에 지금 하락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에 급락이 나오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주가는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분할, 지금 배터리 수주잔고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배터리 부분 키우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SKIE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수주잔고가 많다라는 건 분리막 수주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재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SKIE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후광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SKIE 같은 경우는 5월 10일 날 제가 좀 안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상장 이슈가 다 선반이 됐기 때문에 하락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고 한동안 주가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한 2달 만에 다시 좀 다루는 상황인데, 자, 요쪽에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났고 쭉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이나 모회사 효과를 좀 보고 있다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JP모간 같은 경우도 지금 리포트를 내게 되면서 투자이익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40만원까지 상향 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 변동성은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SK이노베이션을 조금 이제 쳐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분리막 수요 증가, 이런 부분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SKIE 같은 경우는 4%, 그리고 여기 3%, 그리고 여기 5.7%, 그리고 여기 6%, 오늘 3%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부터 뭘 봐야 되냐면은 이 상승기가 기울어질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5% 내외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10%, 뭐 12%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마지막 불꽃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두산중공업 예전에 한번 점검을 하면서 차트 패턴을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자, 여기 11%, 그리고 여기 9%, 9% 상승이 나왔었고, 이후에 11%, 그리고 10%, 결국에 상한가. 그러니까 10% 내외 상승이 나오다가 그 10% 상승을 뛰어넘는 더 큰 변동성 30%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예를 드는 종목인 인트로메딕, 기존 상승 추세를 뛰어넘는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을 때, 변동성이 나왔을 때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기존 상승 추세가 있는데 그 상승 추세를 뛰어넘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나오죠. 거대한 그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그래서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SKIE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5일선을 타고 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캔들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어요. 그죠? 길어지고 있죠.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쪽도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일 양봉 거래량을 뒤집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고 더 큰 변동성이 나올 구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 실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빨리 치고 나올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가 아닌 단기로 봤을 때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KIEE 테크놀로지는 이제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는 이제 매도 준비,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단기 대응,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히든 종목 보도록 할까요? 히든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일부에서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상승이 나오고 기간 조정, 그리고 5일선이 안착하는 흐름, 요 흐름이 나오게 되면 향후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최소 25%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5일선 위에서 주가가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에 안착하게 되면 뭐라고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을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소 관련주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수소 관련주가 좀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수소 연료 전지 연구 개발에 1227억을 투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SK,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나서게 되면서 수소 협의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민간 주도의 이 수소 발전을 현재 시도할 예정인데, 뭐 현대차는 당연히 수소 연료차든지 수소차를 만들겠죠.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수소를 뽑아내는 거, 부생수소라 그래가지고 수소를 뽑아내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뭐 이래서 어쨌든 수소를 추출하고,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소라든지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해 나갈 거고요. 이 어쨌든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떤 민간주도, 정부가 아닌 민간주도에서 이제 사업을 시행한다는 관점에서 이전에 전기차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산업 패러다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지금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통해서, 자회사 명은 말씀 안 드리고요. 그래서 자회사를 통해서 연료전지 스택 가스켓을 현대차 쪽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수소 관련된, 수소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히든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추후에 한번 흐름이 어떻게 나온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에서는 컴투스, 그리고 두 번째 방송에서는 SKIEE 테크놀로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